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내려와. 오빠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웃고 언제나 가족부터 챙기는 사람. 그래서 딸은 마음 한구석에서 엄마는 오래도록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 순간 딸은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엄마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딸은 처음으로 엄마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후회였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왜 괜찮다는 말만 믿었을까? 나중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마치 내 세상의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늘은 엄마가 아프다는 말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버린 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은주 씨 이야기. 은주 씨는 38입니다. 엄마는 평생 유난스러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손님이 앉았다 가면 그 자리를 바로 닦아내고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어릴 때부터 그게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면 엄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걸레를 들고 다니며 닦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런 엄마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깨끗한 집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이 쌓이다 보니 어느 날은 모진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맨날 청소만 해. 나는 눈에도 안 보여.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서는 엄마와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빨리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빨리 와봐. 은주 씨는 급히 엄마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집이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가 밀려 있었고 빨래가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병원은 갔어요? 엄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 은주 씨는 엄마를 부축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은주 씨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이 큰 집을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관리했는지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집안을 깨끗이 닦았다. 은주가 언제 올지 몰라 늘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싶다. 은주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은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깨끗한 집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딸이 편하게 쉬다 가길 바라셨다는 걸. 기력이 다해 청소기조차 돌리지 못한 날, 엄마 집에 처음으로 먼지가 쌓였습니다. 은주 씨는 공책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유난스러움이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는데 나는 숨 막힌다고만 했네요. 엄마의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미진 씨 이야기. 미진 씨는 42입니다. 엄마는 평생 난 괜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난 고기 싫어. 난 여행 안 가도 돼. 난 안 아파. 미진 씨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엄마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주를 봐주면서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미진 씨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엄마가 괜찮다고만 하셔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통증이면 진작 오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참으셨는지. 최소 몇 달은 아프셨을 겁니다. 그 말에 미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뒤 미진 씨는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진이 전세금 500만 원, 손주 학원비 50만 원, 병원비 아낌 30만 원. 엄마는 본인 치료비를 아껴가며 딸과 손주를 위해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진 씨는 가계부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참았어요?
엄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미진 씨는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가장 잘했던 거짓말이 난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무서웠을 텐데, 아팠을 텐데, 왜 숨기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아프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픈데도 끝까지 숨기려 했던 괜찮다는 그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선 씨 이야기. 지선 씨는 35입니다. 치매 초기인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엄마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선 씨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지선 씨는 힘들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입구에서 누군가 지선 씨를 불렀습니다. 지선아! 돌아보니 엄마가 손에 도시락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동료들이 쳐다보는 모습에 지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지선아, 밥 먹어. 엄마가 해왔어. 지선 씨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세요. 엄마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멈췄습니다. 안에는 밥이 없었고 생쌀과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곁눈질하는 것을 느끼며 지선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엄마가 멍하니 지선 씨를 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선아, 내가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면서 엄마한테 준 밥이잖아. 내가 준 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뒀어. 이제 내가 배고플까 봐. 지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가보니 구석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어린 시절 지선 씨가 소꿉놀이하며 만들었던 돌멩이, 나뭇잎, 흙덩이가 가득했습니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선이가 준 밥, 지선이가 준 반찬, 지선이가 준 과일. 지선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딸이 건넨 아주 작은 사랑의 조각들을 보물처럼 품고 계셨던 겁니다. 지선 씨는 엄마 방으로 돌아가 엄마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선 씨 등을 토닥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손이었지만
그 손의 온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심장에 새겨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의 따뜻한 심장에는 딸이 건넨 사랑만큼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엄마의 결벽증 뒤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한 딸을 만났고, 괜찮다는 말 뒤에 몇 달을 혼자 아파하셨던 엄마의 희생을 알게 된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엄마의 도시락 안에서 평생 모아온 사랑을 발견한 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엄마의 어떤 모습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엄마의 유난스러움이 숨막히게 느껴지시나요? 알아주세요. 엄마의 유난스러움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부렸던 마지막 억척입니다. 엄마의 괜찮다는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거짓말입니다. 엄마의 이상한 행동 안에도 당신을 향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엄마가 아픈데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엄마에게 전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요즘 어때요? 아픈 데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괜찮아 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이 그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엄마 생각이 나는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엄마에게 전화할 용기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